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17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2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모두 상승을 하면서요, 글로벌 증시 자체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뭐 테이퍼링을 당분간 완화하겠다라는 뭐 말씀을 하면서 아무래도 증시가 상승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인내하겠다라는 발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은 당분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금리도 빨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뭐 금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동성 장세죠.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인데, 이 유동성 장세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기치 않게 굉장히 이제 이런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신용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기가 쉽게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버블에 대한 우려가 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버블을 또 어느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조이기 시작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버블 때문이죠. 버블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또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러한 버블을 빨리 꺼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적절하게 리드하면서 또 통제하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아주 조금씩 상승을 하게 하면서 횡보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면, 계속해서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코로나의 어떤 감염의 인구가 이제 확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게, 그 정도 이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단계까지 어느 코로나의 어떤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쭉 행보하게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을 알면서 포지션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고요. 저금리의 추가 부양책이 계속해서 쓰고 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어떤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뭐 경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굉장히 지켰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은 79,9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2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당혹스럽죠. 사실은 나스닥과 지금 다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를 계속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주식을 뭐 어느 정도까지 하락시키겠다라는 뭐 강력한 의지와 의도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주식을 일부러 하락을 하게 할까? 뭐 공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을
주식이 하락을 해도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수익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만만하지도 않죠. 삼성전자를 이제 공매도를 걸고 떨어뜨려도 뭐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뭐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그러한 투자자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용이라든지 빚을 동원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강제적으로 물량을 뭐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죠. 자, 주가를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하면 아무래도 뭐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빚을 내거나 신용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물량이 나오면 어느 정도 물량을 뭐 확보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주가를 조금 더 떨어뜨려서 나중에 싸게 되사겠다 이런 거죠. 공매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미리 팔아놨다가 나중에 싸게 되사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조금 더 싼 물량에 많이 확보하려는 뭐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횡보하다가 하락을 했죠. 횡보하다가 하락을 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사 리포터라든지 어떤 투자 의견에 대해서 지금 하향이라든지 뭐 목표가를 내리는 뭐 그러한 지금 뭐 레포트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뭐 단기적인 흐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성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뭐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사실 투자가 조금 더 단순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6월 달이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뭐 이제 공매도를 걸어도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하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뭐 하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뭐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